다음으로 유방암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방암은 유관증식증, 비정형 유관증식증, 상피내암, 치문성 유방암, 원격 전이의 단계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방암의 병기는 AJCC 칠판에 의거해서 결정하는데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피내암만 있을 경우 그 크기에는 관계없이 스테이지 0로 정의합니다. 이어서 크기가 2cm 이하이고 림프절 전이가 없는 경우는 스테이지 1, 크기가 2cm 이상이고 5cm 미만이면서 동측 레벨 1, 2 겨드랑 림프절의 고정되지 않은 전이만 있거나 크기는 5cm를 초과하나 림프절 전이가 없는 경우는 스테이지 2, 크기가 5cm 이하지만 고정된 동측 겨드랑 림프절 전이 혹은 내유 림프절 전이가 있거나 크기가 5cm를 초과하면서 겨드랑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는 스테이지 3, 유방 외 전이가 있는 경우를 스테이지 4로 분류합니다. 유방암은 TNM 스테이지 이외에 조직학적 특성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방암의 생물학적 분류입니다. 2000년 초 스탠포드의 찰스 페로우는 이전까지 병리학에 기반해 형태학적으로 분류하던 유방암을 mRNA 유전형에 따라 분자생물학적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후 분자생물학적 I형에 따라 예후가 다름이 알려졌고 환자의 I형에 따라 개별적인 치료를 적용하는 것이 현대 유방암 치료의 기본 전략이 되었습니다. 이후 생갈렌 유방암 컨퍼런스에서 유방암을 호르몬 수용체, 헐2, KI67의 발현 양상에 따라 루미날 A, 루미날 B, 헐2 양성, 3중 음성의 I형으로 분류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한국 유방암의 역학입니다. 국내 유방암 환자 수는 90년대에 비해 2012년에 이르면서 5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국내 유방암 환자는 40세에서 49세에 가장 많이 분포합니다. 즉, 한국 유방암 환자는 40대에 많이 분포해서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젊은 층에 많습니다. 하지만 국내 유방암 환자의 폐경 여부를 살펴볼 경우 지속적으로 폐경 이후인 환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생활의 서구화로 인해 국내 유방암 발생도 고령화되어 가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 유방암 환자 중 초기 유방암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조기 검진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생각됩니다. 수술 방법에 대해서는 유방 보존술을 시행하는 빈도가 12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하여 이제는 유방암 환자의 절반 이상이 유방을 보존하는 수술을 받습니다. 요약하면 국내 유방암의 유병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조기 검진의 증가와 자가 검진의 확산으로 조기 발견이 늘었고 수술법의 발전으로 유방 보존술을 시행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전성 유방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전성 유방암은 1990년 버클리의 메리 클레어 킹의 브레카1 유전자 돌연변이의 발견으로 그 존재가 확립되었습니다. 당시 메리 클레어 킹이 보고한 브레카1 유전자 돌연변이 가계도를 살펴보면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의 가족 중 많은 사람들이 난소암이나 유방암으로 사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브레카1과 같은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해 한 가족 내 유방암, 난소암의 발생이 증가하는 것을 유전성 유방암, 난소암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유전성 유방암, 난소암 증후군 환자에게서 유방암이나 난소암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 검진, 예방적 항암화학요법, 예방적 수술과 같은 위험 감소 전략이 제시됩니다. 잘 알려졌다시피 2012년 유명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는 유전성 유방암, 난소암 증후군으로 어머니와 이모가 사망한 가족력을 고려하여 예방적 수술을 받았음을 고백해서 많은 이슈를 불러일으켰습니다.